연간 사업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 계획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흔히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인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대부분 연간 사업 계획 그러면은 보통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업 계획 그러는데 사실은 계획이라는 표현보다는 기획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겠죠. 그래서 연간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나 혹은 매출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이냐를 목표로서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전략을 실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리소스, 자원이라고 그러죠. 인력이나 혹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를 대략 가늠해 보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획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보통 결정하는 것이죠. 목표와 전략과 자원을 보통 의사결정을 하죠. 물론 이러한 사업계획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단기적인 재무적인 성과, 이를테면 매출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3년 후나 5년 후에 중장기의 성과를 위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선행과제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적인 성과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선행활동이나 투자활동들도 굉장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단기적인 매출이나 이익을 위한 경영활동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선행활동이나 혹은 과거를 혁신하기 위한 개선활동에는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갖다가 투입할 것인가를 갖다가 의사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뭐 수치 목표 정도 결정을 해놓고 뭐 고정비와 변동비를 해서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전산이나 혹은 인력은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상투적인 어떠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업계획보다도 사업계획은 항상 비즈니스 플랜하고 그 다음에 버짓 플랜, 즉 예산 계획과 사업 계획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 해칭 방안,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리소스, 필요로 하는 리소스인 인력과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 계획을 우리가 흔히 연간 사업 계획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과연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한가요? 뭐 많은 기업에서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다 혹은 뭐 불확실한 경영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뭐 10개 기업 중에서 아직 7개 기업은 수립하지 못했다, 뭐 그러한 뉴스들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적인 부분들도 물론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우리 기업이 외부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해보고 이 전략을 수립을 해봐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전략을 실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 요소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영향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죠. 그냥 막연하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년도에 우리가 3년 후나 5년 후에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반드시 달성해야 될 재무적인 성과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 전략 과제가 무엇인지, 그 전략을 실행하는데 어떠한 리스크 요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리스크 요인들을 해칭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작업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실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내년도에 경영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일수록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은 결국은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CEO들이나 리더들이 조금은 구분해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외부 환경적인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적 미래 말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1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적으로 불확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조직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까지도 결정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언뜻 보면은 내년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혹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전략을 수립해 놔봐야 이게 조금만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관망을 하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외부 환경 요소인데 외부 환경 요소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제불가능한 외부 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지 전략 수립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우리가 목표를 수립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저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가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가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결국은 목표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대개 목표를 결정하는 방법은 흔히들 많이들 가져가는 게 과거 3년간의 평균 성장률이나 혹은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각 연구소라든지 혹은 국책연구소들의 성장률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성장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과거 대비해서 정기 대비해서 목표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 과거 대비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결국은 내년도 연말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은 결국은 우리 회사가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3년 후나 5년 후에 중장기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내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야지만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2022년도나 23년도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먼저 해놓고 내년도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구체적으로 해보게 되면은 올해 추정 성과와 그리고 내년도에 수립해놓은 목표가 과연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 연말에 경영성과 목표의 판단 기준을 미래 기준으로 해야지 과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할 때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CEO께서 회사의 내년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 조직인 본부 조직에서는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고 목표를 기여해야 되는지를 내려주게 되면은 본부장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장들과 더불어서 CEO가 요구하고 있는 본부의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달성 전략을 본부장과 팀장이 머리를 맞닿아서 수립을 하고 그것을 CEO로부터 전략 코칭을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본부장은 팀장한테 내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팀장과 팀원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설정의 기준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과거처럼 팀원이 팀장한테 자기 업무와 관련한 기초 데이터를 넘기면 팀에서 취합해서 본부로 올리고 본부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전사 목표를
확정을 해서 CEO한테 보고를 하면은 CEO가 수치 조정을 해서 다시 탑다운으로 내려가지고서 하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CEO와 임원들이 먼저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해서 확정을 어느 정도 하고 본부장들한테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팀장들과 함께 하게 해서 CEO의 코칭을 받고 다시 또 팀장과 팀원들이 본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해서 코칭을 받고 하는 이러한 소위 미들업 다운 방식, 목표는 탑다운으로 주되 전략은 버텀업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소위 상하위 조직 간의 목표와 전략 수립을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나 혹은 액션 플랜이라기보다도 크게 회사 차원이나 본부 차원이나 팀 차원 정도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큰 흐름을 갖다가 잡아내는 것이 연간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리소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인력의 규모나 혹은 예산의 규모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